오늘은 세화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2년부터 24년까지 3개년 출제 경향을 좀 보고요. 문제는 24년도 작년 주요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전에 거는 별도의 설명을 파일로 유튜브를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우선 작년 보면은 시험 범위는 해마다 연립 방정식까지예요. 자, 연방까지 시험 출제가 되고요. 꽤 넓습니다, 범위가. 작년 보면은 객관식 9문항 45점, 단답형 7문항 45점, 서술형이 2문항이 나왔습니다. 자, 이 중에서 난이도를 보면은 고난도 문항이 4문항 정도. 이것은 그 전에 23년도를 보면은 전체 21명 중에서 고난도 문항이 상급 문제가 6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좀 줄었었죠, 작년에는. 자, 소 단원을 좀 볼게요. 작년 나머지 정리하고 2차 방정식. 자, 여기서 출제가 많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정리해서 많이 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연방이나 이런 데서도 고차 방정식에서도 변별력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 전에 볼까요? 자, 재작년을 보면은 재작년에도 역시 나머지 정리 무려 5문항이고요. 역시 변별력 있는 문제가 거기서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2차 함수, 다항 함수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되고 역시 변별력 있는 문제도 2문제나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올해하고 똑같이 나머지 정리가 2년에 걸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변별력 있는 문제 마찬가지고요. 그 전에 한번 살펴볼까요? 자, 22년도를 보면은 이때는 2차 함수 부분이 9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이때는 출제 범위가 연방이 빠지고 여러 가지 방정식 빠지고 다항 함수까지였거든요. 그래서 2차 함수, 다항 함수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고 그때 인수분해가 또 나왔네요. 그렇죠? 그때도 나머지 정리도 꽤 출제가 되었었어요. 자, 일단 3년 전은 뭐 놔두고 최근에 2년을 잘 살펴보면 2년 동안은 나머지 정리가 이 단원에서 출제가 많이 됐고 변별력 있는 문제도 역시 2문제씩은 계속 출제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 자, 여기서도 출제가 많이 되는데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차 방정식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좀 쉬운 문제들. 오히려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2문제가 변별력이 있었고요. 재작년에는 2차 함수 부분, 2차 함수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2문제나 나왔었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이제 알고 구체적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올해 어떤 문제들이 작년에 참 어떤 문제들이 괴롭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앞에 5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2차 방정식 문제인데요. 근계수 관계죠. 그렇죠? 딱 보니까 쉬워 보이는데 약간 여러분이 이 물어보는 걸 보고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뭐 일단 근계수 관계. 자, 두근의 합은 3이고요. 두근의 곱은 4죠. 자, 물어보는 것은 변형시키면 돼요. 자,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변형시키고 베타도 뒤로 하나 보내고요. 그렇죠? 뒤로 하나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베타 하나랑 베타분의 1이 5개인데 이건 4개로 묶습니다. 그래야만 앞에서 왔던 알파분의 1 하나하고 베타분의 1 이렇게 짝을 지어서 우리가 통분하면 근계수 관계를 이용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 항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4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주어진 식에서 이 베타 근이잖아요. 그렇죠? 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이거 베타로 나눠버리면, 양변을 나눠버리면 3 베타분의 4가 0이기 때문에 우리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4는 3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3이고 요거는 두분의 곱분의 합이니까 금방 나오죠. 그래서 6 더하기 3분의 4 해서 3분의 22 금방 3분의가 아니죠. 오니 거꾸로 썼네요. 거꾸로 썼어요. 자, 이거 4분의 3, 4, 6에 24, 27 정정합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봅니다. 자, 7번은 나머지 정리네요. 자, 다항식 x 11제곱을 x 빼기 1로 나눴을 때의 자,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 정리해서 2의 11제곱이죠? 자, 한번 써 볼게요. x의 11제곱은 x-2로 나눌 때 몫이 있고요. 나머지는 2의 11제곱이에요. 그렇죠? 자, 따라서 이거 이항시키면 x의 11제곱, 2의 11제곱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A0, A2, A4, A6, A8, A10. 자, 이거 여러분이 많이 했죠? 자, 1 한번 대입하고요. 1 대입하면 마이너스 이항계수들의 모든 개수들의 합이 나와요. 그렇죠? 다음에 마일 한번 대입하죠? 3. 그러면 여기서 부호가 이제 반대로 바뀌죠. 이렇게 땡땡땡 A10.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이제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없애버리면 얘는 얼마가 나온다? 자, 얘는 2의 11제곱 빼기 1이 나오고요. 얘는 마 3으로 나눠버리면 3분의 2의 11제곱 더하기 1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두 식을 1번식과 2번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를 더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1번식과 2번식을 변끼리 더해버리면 2배 A0, A2, A4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두 개 더해버리면 3분의 4개 나오죠. 2의 11제곱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구하는 것은 얘는 나누기 2 해버리면 뭐가 돼요? 나누기 2 해버리면 3분의 2 곱하기 2의 11제곱 빼기 1이고요. 따라서 3분의 2의 12제곱 빼기 1이에요. 2의 12제곱은 10제곱 1024에다가 4 곱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3분의 4095가 되고요. 이거 나누기 하면 답은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자, 자주 등장하는 문제들이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이런 것들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객관식에서는 별로 볼만한 문제가 없어요. 자, 우리 단답형과 서술형에서 이제 변별력 있는 문제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우선 단답형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로, 세로, 대각선으로 세수, 세식의 합이 모두 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으로 합이 모두 같다. 자, 그러면 그 합을, 그 세 수의 합을 K라고 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빈칸을 채워 봅시다. 자, 그럼 여기는 양쪽의 합이 2y제곱이니까 k-2y제곱이고요. 여기는 k-y제곱 빼기 7이고요. 여기는 k-x제곱 y제곱이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만 비었는데, 그럼 어차피 대각선 방향, 세로, 가로 방향이 다 같으니까 봅시다. 가로, 세로. 자,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로 방향, 세로 방향, 대각선 두 개 방향으로 다 같아요, 합이. 그럼 결국 가운데는 공통이니까 가운데 빼버리고 이렇게 양쪽 더한 것. 즉 왼쪽과 오른쪽 더한 것. 그리고 위아래 더한 것. 그리고 왼쪽 대각선 더한 것. 왼쪽 대각선, 즉 이 두 개 더한 것. 그 다음에 이 두 개 더한 것. 다 같아야 돼요. 그죠? 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거 뭐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자, 우선 이 두 개 정리해 볼까요? 이 두 개 정리해보고. 그러면 이 두 식에서는 넘기면은 y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y는 7이다. 이 식 하나 얻을 수 있고요. 여기서는 넘기면 x제곱 2y제곱 xy는 0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네요. 자, xy 2y제곱은 0이다. 이것을 알 수 있네요. 이 두 개를 이제 연립방정식 풀면 되죠. 2번 식이 금방 인수분해가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x는 2y거나 x는 마이너스 y거나 이렇게 되고요. 이것을 각각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이때 이거 대입해보면 y제곱 x가 2y니까 4y제곱 2y제곱 맞나요? x가 2y니까 잠깐만요. 잘못됐네. 여기 플러스네 여기. 자, 그래서 플러스 7 7y제곱이 7이니까 이때 y는 뿔마 1인데 양수라 나왔네요. 그렇죠? 양수. 그래서 y 값이 1, x는 2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 x가 마이너스 y인 경우는 대입하면 y제곱 y제곱은 7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때 y는 루트 7. 근데 이 경우는 안 되겠네요. 풀 필요가 없네요. 왜냐면 x, y 부호가 서로 반대로 나오죠. 그렇지? 반대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자, 따라서 x는 2, y는 1이고요. 3x 더하기 5y는 6 더하기 5니까 답은 11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답형 2번 2차 방정식 근계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선 두근이니까 자, 두근의 합 위에다가 써놓을게요. 3분의 1 두근의 곱 3분의 마3 마1입니다.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자, fx 이퀄 제로의 두근이 이거니까 fx를 알아야 돼요. 자, 일단 조건 가를 보겠습니다. 자, 조건 가에서는 f알파는 베타로 나누면 요거네요. 베타분의 1. 그리고 근계수 관계에서 베타분의 1은 마이너스 알파예요. 그죠? 아, 그러면 베타도 마찬가지겠죠? 그치? 해보나 마나죠? 그치? 마이너스 베타가 똑같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두 식으로부터 우리는 fx 더하기 x 이퀄 0 이거의 두 근이 바로 알파 베타가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왜냐면 f알파 마이너스 알파 f베타도 마이너스 베타니까 넘어오면 결국은 요것을 만족시킨다는 얘기죠. 알파 베타가. 자, 그래서 두근입니다. 두근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 최고창은 뭔지 모르겠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이 식은 결국은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한 2차 방정식이 위에 나와 있습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물론 아이고 물론 요 부분과 이 부분이 완전히 같은 건 아니죠. 왜? 2차 한계에서 다르잖아요. 하지만 앞에 a가 있기 때문에 3으로 이제 3으로 묶어내야 되는 건데 굳이 묶어낼 필요가 없죠. 어차피 a가 바뀔 거니까. 그죠? 사실상 자,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이제 우리가 A 프라임이다. 이렇게 사실 보는 게 정확한 거죠. 네. 자, 아이고. 됐죠? 자, 그러면 우리 A 프라임이라고 일단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fx는 A 프라임 3x 제곱 x 빼기 3 빼기 x가 되는 것이고 조건 나에 의해서 3 집어넣어 볼게요. 27 6 빼기 3 이것이 4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따라서 a 프라임 뭐가 되죠? 21분의 7이니까 3분의 1이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 fx는 자, 3분의 1 집어넣으면은 3분의 1 집어넣어 보세요. 3분의 1 빼기 x가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 빼기 1 이렇게 돼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방정식 PQ를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 자, PQ를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 뭐죠? 자, 이렇게 올라와서 그러면 fx 이퀄 0인데 3배 해버리면 이거고요. 이거의 두근이 PQ니까 두근의 합은 3분의 4 두근의 곱은 아1 그죠? 자, 그래서 P 세제곱 Q 세제곱은 P마 Q를 먼저 구해줘야겠다. 그치? P마 Q를 먼저 구해줘야지. 자, P마 Q의 제곱은 Q의 제곱 마이너스 4PQ예요. 조심하세요. 자, 이거 암산할 때 실수 많이 하니까 암산하지 마. 이거 뭐야? 식을 똑바로 써서 하세요. 자, 그러면 9분의 16 더하기 4가 되죠. 자, 그래서 이것은 9, 4, 36, 36이니까 52가 되고요. P마 Q는 3분의 자, 뿔마가 필요 없어요. 왜냐면 P가 더 큽니다. 단서에서 P가 Q요. P가 Q보다 큽니다. 3분의 루트 52 4 곱하기 13이니까 2 루트
13 이렇게 나와요. 됐죠? 자, 이제 왼쪽으로 가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p 세제곱 뭐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이제 자동이죠? 뭐 선생님이 이거 꼭 풀어줘야 되나요? 자, 빨리 한번 써보죠. 자, 이렇게 그죠? 대입만 하면 돼요. 세제곱해서 27분의 8 뭐 대입해서 83, 24 104 루트 13 PQ가 마이너스 3 곱하기 P마Q가 3분의 2 루트 13. 자, 그래서 어차피 요 33은 없어질 거니까 통분하면 2 루트 10이니까 27분의 54를 빼야 되는 거니까 50 루트 13 이렇게 답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A 더하기 B는 27이 A고 B가 50이 되는 거니까 77. 자,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하면서 많이 풀었을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몇 번 문제죠? 단답형 3번이 됩니다. 자, 복소수 문제네요. 자, 복소수의 거듭 제곱의 주기성 문제죠. 많이 풀었던 문제겠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자, 우선 주기성부터 한번 볼게요. 거듭 제곱의 주기성. 자, 이것은 Z1 제곱은 2분의 마이너스 2i가 되죠. 1과 i 제곱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i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4제곱을 하면은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마일이 되고요. 8제곱을 해야 비로소 1이 됩니다. 자, Z2를 보겠습니다. Z2는 자, 요거 유리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모를 유리화. 자, 분모를 유리화하면 마일 플러스 루트 3i를 분자 분모에 막 곱해봅시다. 이거를 자, 그러면 마2 1, 4 분모가 4가 되네요. 그러니까 2분의 i가 되죠. 그치? 자, 얘는 뭐예요? 얘는 이거의 허근이잖아요. 그렇죠? 이거의 허근이니까 우리 여기다가 이거의 허근이니까 x 빼기 1만 살짝 곱하면 결국은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즉 세제곱하면 1이 되는 이거의 근이잖아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얘는 세제곱하면 세제곱마다 반복돼요. 1로. 자, 따라서 조건 만족시키는 거. 이거의 거듭 제곱이 서로 같아지는 경우는 동시에 1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1 이외에는 같을 수 없습니다. 자, 다 다른 허수가 나오기 때문에 또 왼쪽 건 Z1은 마이너스 1 나오는데 Z2는 안 나와요. 자, 그래서 3과 8의 최소 공배수. 오케이? 그래서 24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최소값은 24고요. 최대값은 24K 이런 꼴이니까 최대값은 여러분이 찾아보면 돼요. K에다가 우리가 쭉 24, 24, 24, 25, 4 696이 됩니다. 자, 이것은 찾으면 돼요. 금방. 자, 됐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단답형 4번이네요. 야, 이거 치원에서 하는 거죠, 그렇지? 여러분이 뭐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41을
41을 x로 한번 놓고 봅시다. 41을 x로 놓고 보다 40을 x로 놓을까요? 40을 x로 놓읍시다. 나중에 계산하기 편하게. 자, 그러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짝지어서 전개를 시키죠. 치환시켜서 전개시키면 a제곱 10a 더하기 24, 25가 되고요. 이것은 a 더하기 5의 제곱이네요. 자, 그래서 x제곱 5x 더하기 5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 x가 40이니까 집어넣으면 1600, 205의 제곱이니까 1805의 제곱이 되는군요. 그치? 1805의 제곱이에요. 자, 그런데 1000 미만의 자연수로 나누어 떨어질 때 가능한, 즉 이거의 약수들, 1000 미만의 약수를 알아보라는 얘기예요. 자, 1000 미만의 약수를 알아봐라. 이거 1000 미만의 약수를 알아보였네. 1805를 소인수분해 해보죠. 자, 빨리 해봐야 돼요. 자, 5, 35, 그 다음에 5, 6에 31. 361은 19의 제곱이에요. 자, 따라서 얘는 5 곱하기 19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 1805의 제곱은 결국은 5의 제곱과 19의 4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1000 미만의 약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1, 19, 19의 제곱, 19의 세제곱, 4제곱이 있는데, 야, 이거 1, 5, 5의 제곱 막 곱해볼까요? 1, 19, 19의 제곱 36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은 너무 커서 필요 없습니다. 5, 1은 5, 여기는 25죠. 5, 9, 45, 95고요. 19, 여기도 필요 없네요. 그 다음에 25 곱하기 19, 25 곱하기 19 얼마죠? 25 곱하기 19 하면 있습니다. 그쵸? 여기에 뭐 얼마가 있겠죠, 그렇지? 이렇게. 자, 그러면 결국은 모든 n 값의 합을 구하라라고 했는데 바로 요거예요. 요걸 다 구하라. 이거예요. 이거 빨리 구하는 방법은 결국은 이거죠. 여기 잘라서 이쪽 네모에 있는 이것은 결국은 1, 19 이거하고 1, 5, 5의 제곱 이것들을 곱한 거예요. 이것들을 막 곱하면 6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361은 별도로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편리합니다. 알아놓으세요. 자, 따라서 20 곱하기 31 더하기 361 요거는 621 맞죠? 621이 아니라 620이요. 자, 더하기 361이니까 981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답형 4번 했죠? 단답형 5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약간 고난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차 방정식인데요. 상반 방정식도 아니고, 그치? 자, 이거 여러분이 항을 적당히 조절해서 인수분해 해보려 해도 잘 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인수분해 할 거냐면, 자, 얘는 어디 갔죠? 자, 잠깐만, 세우하고, 됐다. 자, 자, 얘를 항등식을 써서 두 개의 일단 먼저 2차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먼저 시킬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를 전개를 시켜서 계수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전개를 시키면 x의 4제곱 3차 항계수 p 더하기 m 다음 2차 항계수 q mp n 1차 항계수 mq npx 상수항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게 3, 5, 4 상수항 2예요. 자,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 MNPQ가 개수가 뭐가 나올까 보는데, 자, 제일 밑에 상수항 NQ가 2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희망사항은 이거예요. 이 MNPQ가 다 정수개수로 일단 인수분해 되기를 희망을 하죠. 왜냐면 주어진 방정식이 다 정수, 개수 이 방정식이기 때문에 인수분해 했을 때도 정수로 나오기를 우리는 희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상수항으로부터 우리가 NQ가 2인데 이걸로부터 NQ가 2인데 이때 우리가 N1, Q2 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걸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죠. 케이스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자, 이 경우에는 그러면 이 두 번째 식은 뭐가 되죠? Q가 2니까 2 더하기 그 다음에 MP 더하기 1 이것이 5니까 MP가 2가 돼요. 그리고 이 식은 MQ 2M 더하기 P 이것이 4가 되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 이것만 만족시키는 MP를 찾으면 되는데 첫 번째 식에서는 1과 2가 나오는데 1과 2, 1과 2, 1과 2 그러네요. 그래서 M이 1이고 P가 2면은 세 식이 모두 다 만족을 하는군요. 자, 케이스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케이스를 찾아보니까 딱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 두 식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하나 인수분해 되고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네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했습니다. 두 개씩 곱한 거죠? 두 개씩 곱해 더했습니다. 네근 중에서. 자, 우선 이 알파, 베타가 첫 번째 알파, 베타가 있죠? 알파, 베타가 이거의 두 군인 경우 즉 두 군이 여기가 알파, 베타고 이쪽 두 번째 방정식의 끈이 감마, 델타인 경우 이거일 때. 자, 이거일 때는 즉
두 근이 한쪽에 서로 이렇게 있을 때는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1 더하기 2에서 3이 나와요. 됐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알파, 베타가 서로 반대쪽에 있는 경우. 즉, 하나는 여기 근인데 다른 하나는 베타는 이쪽 근이에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 근은 감마와 델타일 수가 있겠고 또는 알파, 델타, 베타, 감마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이.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알파, 감마, 베타 이것이고 이 경우에는 알파, 델타, 베타, 감마 이것들을 모두 더해라 이거죠. 그렇죠? 모두 더해라 이 값들을 문제에서는 모두 더해봐라 이거예요. 두 가지를. 따라서 이 두 개를 더하면 알파, 감마 플러스 델타, 베타도 마찬가지고 감마 플러스 델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에서 이 경우는 이 두 가지 경우에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은 2가 된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우리 곱은 3과 1을 더한 5가 되겠습니다. 최종 답은 5. 요것이 되겠어요. 자, 다음 단답형 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급 문제네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4차 다항식의 개수가 1이에요. 오직 한 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오직 한 개만 존재한다. 자, 우선 px의 최고 차항계수는 1이고요. 상수항을 합한 모든 개수는 실수고 자, 조건 나를 볼게요. 그렇죠? 자, 조건 나를 보면 P1은 2고요. P는 4고요. P3은 6이네요. 그럼 조건 나에서 뭘 할 수 있냐면 PX를 equal EX 있죠? 괄호 안에 있는 걸 2배 했네요. 2배 전부 다. 1이 2로, 2가 4로, 3이 5로. 이거의 세 근이 바로 1, 2, 3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것을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 3 일단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자, px는 4차 항계수가 1인 거니까 이 뒤에 1차 인수가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k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EX 넘길게요. 이거 자, 이제 조건 다를 보겠습니다. px를 요걸로 나눴다라고 했는데요. 자, 요식은 x 빼기 1, x 빼기 2네요. 이걸로 나눠서 나머지를 r라 하면 그 r은 이제 이 나머지 r은 당연히 2차 이하의 식이겠죠? 최대값을 갖는다. 최대값을 갖는다? 바로 뭐야? 잠깐만. 2차식이 될 수밖에 없고요. 위로 볼록인 2차 항계수 음수인 이러한 2차식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걸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볼게요. 자, px를 지금 조건 다에 보면은 x 빼기 1, x 빼기 2 요 인수가 있어요. 요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밑에 px 볼게요. x-1, x-2. 요것으로 나눈 나머지네요. 그렇죠? 자, 이 우리가 구해놓은 이 1번식을 볼게요. 1번식에서 px 볼게요. px는 x-1, x-2. px를 x-1, x-2 이거로 나누면 나머지는 뭐다? 2x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1번식에서 알 수 있죠? 다시 px를 x-1, x-2 밑줄 친 부분 이것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그 삼각형 표시한 2x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조건 다해서 px는 이 자, 이 px를 x 빼기 1, x 빼기 2 이거로 나눴을 때 몫은 뭔지 모르겠고요. 뒤에 나머지가 rx인데 2차식인데 이것이 2차식인데 1번을 보면은 조금 전에 뭐라 했죠? px를 x-1, x-2로 나눈 나머지는 2x라고 했죠. 그러면 이 부분은 나머지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나눠 떨어지니까. 그러면 2x는 바로 여기서 나머지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 부분이 x-1, x-2로 나누면 몫은 당연히 같은 2차식이니까 뭔가 있을 것이고 상수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2x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 2번식도 1번처럼 x-1, x-로 묶이고 나머지가 2x만 딱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됐죠? 자, 이제 더 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나머지 rx가 a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고요. 자, 이것은 우리 a 자, 최대값을 한번 봅시다. 제곱 4분의 9를 빼야 되는 거니까 4분의 9를 이런 정신없이 쓰다 보니까 자, 요거의 최대값 구하려면 a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x 3a죠. 그렇죠? 됐죠? 그래서 최대값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완전 제곱으로 우리가 묶어주면 결국은 a분의 얼마가 돼요? 절반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4a분의 3a. 자, 맞나요? 이거 저기 잘못됐네요. 수정 여기 상수항 수정 2a 이렇게 수정합니다. 자, 됐죠? 자, 최대값을 갖는데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최대값이에요. 당연히 최대값을 갔으니까 우리 a는 뭐다? 이 a는 음수라는 얘기고 px가 오직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px가 오직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px가 오직 하나가 되려면 a 값이 하나만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왜냐면 px가 오직 하나란 얘기는 결국은 조건 다해서 px가 하나란 얘기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나눴을 때 나머지를 알았을 때 나머지도 오직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도 오직 하나. 자, 다시. 그래서 이 나머지도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a의 값이 한 개라는 뜻이다. 알겠습니까? a 값이 한 개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나온 이 최대값을 우리가 m이라고 할 때 자, m이라고 할 때 정리해 보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식에서 a 값이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 a 값이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 자, m은 통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a 분의 9a 제곱인데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12a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a 제곱 4a 곱한 다음에 2 정리하죠. 그러면 4m 12a 더하기 4는 0이 되고요. 이 a 값이 한 개니까 뭐예요? a 값이 한 개니까 이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게 되겠죠. 중근. 오케이? n 음수이면서 중근을 가져야 돼. a가 음수이면서 중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상수항이 4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플러스 4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완전 제곱되면서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음수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m은 얼마다? 4가 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해석하기가 즉 px가 오직 하나여야 된다. 이걸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px의 개수가 오직 한 개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뭐다? rx 즉 조건 다해서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rx도 오직 한 개다. rx가 오직 한 개이기 때문에 a 값은 몇 개다? a 값도 한 개다. 그래서 a에 관한 2차 방정식 중근을 갖기 때문에 m 값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많이 틀렸어요. 자, 다음 단답형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단답형 7번 연방 문제인데요. 이것도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엑서형 연립 방정식이 있는데 우선 오직 서로 다른 두 쌍의 해가 존재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식을 풀어볼게요. 이 첫 번째 식은 좌변이 여러분 좌변 보면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좌변이. 그치? 그래서 일단 넘겨오면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 x 플러스 y가 0이거나 또는 이 두 가지 경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각각 하나씩 대입을 해 봅시다. 두 번째 식에다가 자, 두 번째 식 x 플러스 y가 0인 경우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해 보면은
자, x가 마이너스 y니까 3k는 ky. 자, 그러면 없어지고 그럼 뭐가 나와요? 여기서 k가 0이거나 5와 y가 3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k가 0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k가 0인 경우는 k가 0인 경우는 위의 식이 두 번째 식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식이 y 제곱 xy는 0 해서 당연히 성립을 해요. 왜? 우리는 x 더하기 y가 0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당연히 0이 됩니다. 즉 무슨 소리냐? 해가 무수히 많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다음 y가 3인 경우 보겠습니다. 자, y가 3인 경우는 당연히 x는 마3이죠. 그죠? x는 마3. 그래서 요 한 쌍이 일단 존재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x 플러스 2y가 요때 근이 하나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역시 x값 대신에 한번 대입을 해 봅시다. x는 요것을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해 봅시다. 그러면 y 아니죠, 그렇지? 자, 정리를 해보면 y 제곱 잠깐만요. 두 번째 식이 플러스인데 자, y 제곱 2y 제곱 y 제곱이죠. 그 다음에 ky는 사라지네요. ky는 사라지고 넘기면 y이고 마이너스 3k는 0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이 y 값이 하나가 존재해야겠죠? 그런데 조심할 건 뭐냐면 바로 이 방정식이 이게 첫 번째 아예 중근을 갖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중근이 아닌데 y 콜 3, 즉 첫 번째에서 구했던 아까 3이었죠? 3과 다른 근을 하나 갖는 경우도 있겠어요. 그럼 자, 중근을 갖는 경우에는 판별식에 의해서 1 플러스 12k가 0이니까 자, 이때 k 값은 마이너스 12분의 1이 됩니다. 자, 두 번째 3과 다른 근을 갖는 경우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다른 3을 근으로 갖는 경우겠죠. 3을 중복으로 갖는 경우니까 대입하면 9, 3k는 0이니까 이때 k 값은 얼마죠? 2가 돼요. 2. 그렇죠? k 값은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k가 2면 다른 근은 얼마죠? k가 2면 다른 근은 대입해 보세요. y 제곱 y 6은 0 해서 y 빼기 3 y 더하기 2가 0이니까 다른 근은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그렇죠? 그럼 x값은 얼마입니까? x값도 계산을 해보면 자, k값이 2고 뭐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자, 계산해 보니까 k가 2니까 3 빼기 해서 3 빼기 y 값이 지금 잠깐만요. k가 2네요. y 빼기 3 y가 마이너스 2
K가 2하고 잠깐만. 자, K가 2니까 이렇게 돼서 Y 값이 Y 값이 지금 우리 3하고 마이너스 2죠. 근데 참, 이 Y 값이 지금 3일 때 얘기해요. 3하고 Y 값이 마이너스 2죠. Y 값이 마이너스 2니까 K 값은 얼마죠? 3K가 3 더하기 4 해서 X 값이 7 나오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Y가 3일 때는 이제 중복이 되죠. 그렇죠? Y가 3일 때는 Y가 3일 때는 써보면 3일 때는 X는 K가 2니까 마3 나와서 첫 번째 구한 거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는 두 개가 돼요. 자, 즉 다시 말하면 K가 마이너스 12분의 1일 때 이때는 중근이기 때문에 앞에서 1번에서 구한 거하고 해서 두 개의 근을 갖습니다. 중근이 2분의 1이에요. 이렇게 겹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K가 2일 때는 1번에서 구했던 근하고 요거 하나는 중복되지만 새로운 근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두 개. 자, 따라서 K 값은 마이너스 12분의 1과 2, 이 두 개 모두 되겠다. 자, 따라서 M은 요거랑 해서 12분의 23이고요. 그래서 12M은 23이 되겠다. 자, 이렇게 좀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는 서술형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차함수 문제인데 비교적 수월하죠. 이것은 여러분이 많이 풀어봤던 문제예요. 우선 이거는 우리 완전적으로 고쳐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A 마일 X 고요. 마이너스 하고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니까 요거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A 마일의 제곱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네요. 문제 잘못 썼네. 여기 플러스 9군요. 플러스 9군요. 그러면 플러스 10 되겠습니다. 10. 자, 그러면 꼭 대칭축이 자, 축의 식이 지금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이 주어진 0과 이 범위 왼쪽에 있는 경우, 안에 있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경우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기계적으로 푸는 거죠. 자, 축 꼭지점 x좌표가 아예 뭐다? 0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자, 이쪽에 있는 경우에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0에서 2까지 최대값은 뭐예요? 이렇게 그치? 0일 때 최대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x 이퀄 0일 때가 최대가 되고요. 이때 0 집어넣으면 최대값은 마이너스 a 제곱 4a 더하기 9가 되죠. 그렇죠? 이것이 1이다. 이거를 이제 풀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 근의 공식으로 풀면 a는 마이너스 2 풀마 루트 3 되겠네요. 10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보다 작은 것은
a는 1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마이 루트 3 요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0과 이 사이에 들어오는 경우, 즉 다시 말해서 a 값이 요거인 경우, 이거인 경우는 꼭지점에서 당연히 최대죠, 그치?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당연히 꼭지점에서 최대예요. 그죠? 꼭지점에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6a 더하기 10 이것이 2다. 그러면 이거 a 값은 6분의 9 2분의 3 조건이 되나요? 되네요. 그쵸? 오케이. 됩니다. 자, 세 번째 a 마이너스 2보다 큰 경우, 즉 a가 3보다 큰 경우, 이때는 반대로 뭐야? 2일 때 최대죠, 그쵸? x 이퀄 2일 때 최대가 됩니다. 자, 최대값은 2 넣으면 2 넣어보세요. 마 4의 마이너스 4 a제곱 4a 더하기 9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이네요. 그쵸? 이 값이 1 돼야 되는 거니까 a 값이 0밖에 안 돼요. 이것은 조건에 어긋나죠. 자, 따라서 a 값은 두 개가 존재합니다. 2분의 3과 요거 이렇게. 자, 다음 서술형 2번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 2번 a가 4차 함수인데요. 이 4차 함수를 b로 나눴을 때의 몫이 b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ax는 b로 나누었다. 근데 몫도 b다 곱하기예요. 나머지는 뭔지 모르겠어요. 자,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rx를 할게요. 근데 이거 그러면 b는 몇 차식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b는 2차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쵸? 당연히 이것은 2차식이면서 x제곱 어쩌고 시작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x제곱 어쩌고 저쩌고 뭐 bx 더하기 c 이런 꼴이 되어야 돼요. 4차항계수가 1이니까. 그리고 rx는 이제 1차 이하가 돼요. 1차 이하.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 저걸 한번 전개를 한번 시켜 볼게요. 그러니까 조건 not까지 고려했네요.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x제곱이 아니고 x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놓고 한번 우리가 양변 이렇게 ax는 자 제곱 더하기 여기 이제 1차식 1차식이니까 자 그러면 2창 자 이게 4제곱이고요. 자 2bx 세제곱이고요. 2차항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차항 계수는 뭐가 되죠? 2차항 계수는 b제곱 그 다음에 2cx제곱 어쩌고 이렇게 내려가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a하고 3차항 계수 비교하면은 그리고 2차항 계수도 한번 비교해 보고요. 그래서 요것이 2k고 요것이 4k니까 결국 우리는 b는 k다. 그리고 b제곱 2c는 4k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C도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C는 뭐가 돼요? C는 2K-2
2분의 b 제곱이니까 2k-2분의 k 제곱 이렇게 전부 bc를 k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bx는 결국 x 제곱이고요. kx고요. c는 2k-2분의 k 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b를 쓸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물어보는 것 A1 B-12 최대값 구하랬는데 A1은 뭐죠? A1 한번 대입해 봅시다. A1 쭉 대입을 해 보세요. A1 자, 문제에서 A1 넣어보면 1, 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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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14K, 30K 더하기 1입니다. A1 그래서 30K 더하기 1이고요. B12 자, B12 144 마이너스 12K 마이너스 10K 2분의 1 K 제곱. 오케이? 따라서 마이너스 10K니까 이제 20K고요. 더하기 145가 됩니다. K1은 이차함수네요. 그렇죠?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그래서 요거 2분의 1 145고요. K-20의 제곱이고 빼기 400인데요. 앞에 2분의 하면 200이 넘어오는 거니까 345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거의 최대값은 K가 20일 때 34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이상으로 작년도 세화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주요 문제들을 다 한번 같이 풀어보았습니다. 자, 더 의문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제 시간 관계 선생님이 좀 빠르게 좀 생략을 했는데 실제 수업에서는 천천히 매우 자세하게 알 때까지 설명을 해 줍니다. 자, 질문이 있거나 혹시 선생님한테 찾아오실 분은 여기로 오시면 돼요. 자, 밑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쭉 보면은 이쪽으로 연락을 하세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재작년 거는 따로 별도로 선생님이 올리겠습니다.